당신이 통제하고 싶어 할수록 삶은 당신에게서 더욱 멀어집니다. 피곤하시죠? 하지만 잠시 가만히 앉아보면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것은 삶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되도록 억지로 붙잡고 있는 당신의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이해해 주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당신과 다르게 생각할 때는 견디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녀가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다른 길을 선택할 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변하고 더 성숙해지고 자신에게 더 관심 가져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번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마다 당신은 상실감을 느끼고 불쾌하며 점차 지쳐갑니다. 당신은 일이 순조롭고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계획이 자신이 세운 대로 정확히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미래가 명확하고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권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더 확신을 원할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기를 원할수록 당신은 더 쉽게 실망합니다. 더 꽉 쥐고 싶어 할수록 당신은 그것이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고 있다고 더 많이 느낍니다. 어떤 밤에는 누워 있어도 몸은 피곤하지만 머리는 잠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일에 대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 내일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그 사람에 대해 당신이 이해하지 못한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눈빛 하나에 대해 생각합니다. 당신은 미래에 대해 아직 통제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 생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계속해서 만약 내가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조금만 더 철저히 준비한다면, 조금만 더 잘 통제한다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생각할수록 마음은 더 어지러워지고 통제할수록 더 긴장되며 쥐려 애쓸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삶은 손안의 모래와 같아서 당신이 손바닥을 펴면 모래는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꽉 쥐었을 때 모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꽉 쥘수록 그것은 더 빨리 떨어집니다. 당신이 손을 폈을 때 당신은 거의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관계를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그들이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붙잡는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평온함을 잃어버리는데 그것은 삶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니라 항상 모든 것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여전히 예전처럼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묻는 것은 당신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항상 걱정하는 당신 내면의 한 부분을 달래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본 적이 있나요? 답장 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당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도의 작은 변화 하나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만으로도 당신은 따져 묻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겉보기에는 그것이 책임감이고 관심이며 노력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조용히 그 뒤에 서 있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틀릴까봐 두렵고, 버려질까봐 두렵고 부족할까봐 두렵고 언젠가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손안에 있지 않을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두려움이 당신이 놓지 못하게, 긴장을 풀지 못하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두지 못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항상 쥐고 있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일을 쥐고, 이미지를 쥐고, 관계를 쥐고, 감정을 쥐고, 미래를 쥐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지 않나요? 더 쥐려 할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쥐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믿지 않습니다. 당신은 일을 쥐고 있지만 마음은 쉬지 못합니다. 당신은 계획을 쥐고 있지만 머릿속은 항상 그것이 무너질까봐 걱정합니다. 당신은 안전을 지키려 애쓰고 있지만
바로 그 지키는 방식이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똑바로 쳐다보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통제가 항상 책임감의 신호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두려움이 걸치고 있는 아주 아름다운 겉옷일 뿐일 때도 있습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걱정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나빠질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통제력을 잃는 느낌에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칠수록 당신은 더 피곤해집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것이 올바르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매주 일의 모든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는 모든 것이 명확하고 투명하며 뜻밖의 일이 없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그것이 좋은 것이고 안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작은 일 하나가 발생하자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약속 하나가 취소되고 명확하지 않은 말, 한마디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커서가 아니라 그의 통제권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이시나요? 그를 피곤하게 만든 것은 삶이 변해서가 아니라 삶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그가 견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도 아주 가볍고 아주 은밀하게 존재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사랑하지만 내면에는 항상 긴장하고 있는 한 부분이 항상 경계하고 항상 계산하고 항상 대비하며 모든 것이 당신이 그린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항상 지키려 애쓰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 자유롭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신도 긴장을 풀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 느낌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는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걱정해야 하고 누구나 그렇게 통제해야 하며 내려놓는 사람은 약하고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자세히 되돌아보면 아주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가장 평온할 때는 당신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 때가 아니라 통제해야 한다는 사실을 잠시 잊었을 때입니다. 당신이 혼자 조용히 앉아 별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때, 당신이 분석할 필요 없이 누군가와 함께 웃을 때, 당신이 결과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당신은 통제하지 않지만 오히려 가볍습니다. 반면 당신이 모든 것을 손에 쥐려 했을 때 당신은 정말로 평온함을 느끼나요? 아니면 그저 익숙한 방식으로 피곤해하고 있을 뿐인가요?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스스로에게 묻지 않았을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왜 그것을 통제해야 할 정도로 두려워하느냐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키려 쓰는 모든 것들 중에서 당신은 무엇을 잃을까 두려워하나요? 그 사람을 잃을까 두려운가요? 자리를 잃을까 두려운가요? 이미지를 잃을까 두려운가요? 아니면 더 깊게는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함으로써 구축하려는 안정감을 잃을까 두려운가요? 만약 당신이 그 질문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면 아마도 당신은 여전히 맴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저는 이론을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스스로를 변명하거나 방어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안에서 자신을 보게 될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익숙한 상황들을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아시나요?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통제하려 하는 사람들은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무언가를 잃을까봐 아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도 그들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어머니를 만난 적이 있는데 매일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어디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몇 시에 들어오는지 물었고 듣기에는 관심 갖고 사랑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는 사랑뿐만 아니라 무어라 부르기 힘든 약간의 걱정과 약간의 불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이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하고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안심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그녀가 자녀를 통제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녀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간직하려 애쓰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쩌면 그것은 안정감일 수도 있고, 언젠가 아이가 더 이상 자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일 수도 있으며, 언젠가 자신이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했던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것은 당신이 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저 그들이 여전히 그곳에 있고 여전히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여전히 예전처럼 당신을 아프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어디를 가는지, 누구와 무엇을 하는지 묻는 것은 당신이 의심이 많아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이 언제든 변할 수 있다고 항상 걱정하는 당신 내면의 한 부분을 달래려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그렇게 본 적이 있나요? 답장 문자가 조금만 늦어도 당신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태도의 작은 변화 하나도 당신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명확하지 않은 무언가만으로도 당신은 따져 묻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알아내고 싶어합니다. 당신은 그것을 명확함이라고 부르지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쩌면 그것은 통제에 대한 욕구일 수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는 어떤 사람을 만난 적도 있습니다. 낮에 그는 아주 침착하고 아주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어 모든 것이 고요해지면 그는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실수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고, 고객이 자신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생각하고, 경쟁자가 앞서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고, 잃어버릴 수 있는 주문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메시지를 확인하고 데이터를 확인하며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감히 휴대전화를 끄지 못하고 감히 머릿속에서 일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책임감이라고 생각하겠죠? 맞습니다. 일부는 책임감입니다. 하지만 단지 책임감일 뿐이라면 왜 그것이 그토록 그를 피곤하게 만들까요? 어쩌면 그 책임감 뒤에 아주 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신이 이룩한 것을 잃을까봐 두렵고, 출발점으로 돌아갈까봐 두렵고, 다시 한번 삶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까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지 않는 대신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매일 더 나아져야 하고 더 완벽해져야 하며 틀려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압박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이 쉬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노력해야 하고 이미지를 지켜야 하며 무언가를 증명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을 보고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보면 그들이 쉬지 않고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피곤해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러한 형태의 통제는 겉보기에는 아주 달라 보이지만 그 깊은 곳에는 똑같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고, 팽팽한 활시위처럼 긴장된 상태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삶이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한 번 배신을 당하면 그들은 확인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 실패하면 그들은 대비하는 법을 배웁니다. 한 번 상실을 겪으면 그들은 꽉 쥐는 법을 배우고 점차 무엇이 관심인지, 무엇이 통제인지, 무엇이 책임감인지, 무엇이 두려움인지 더 이상 구분하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도 지금 그렇습니까? 당신은 가벼운 방식으로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떠날까봐 두려워서 누군가를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발전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뒤처질까봐 두려워서 일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믿어서가 아니라 스스로 실패를 용납하지 못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만약 진심으로 대답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해야 한다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불안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큰 사실 하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통제가 처음에는 보통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아름답게 시작됩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관심에서, 모든 것이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에서 시작해 그것은 확인이 됩니다. 상기시켜주는 것에서 시작해 그것은 강요가 됩니다. 관심에서 시작해 그것은 압박이 됩니다.
걱정에서 시작해 그것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들은 붙잡혀 있고 질식할 것 같으며 밖으로 나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틀 안에 놓여 있다고 느낍니다. 당신의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침묵할지 모르지만 멀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밖의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면의 당신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더 이상 가벼움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어떤 일을 할 때 더 이상 평온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당신은 항상 쥐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걱정해야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당신은 살아가지만 쉬지 못합니다. 저는 당신이 잠시 멈춰서 느껴보아야 할 말이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이라고 부르던 것들이 한 걸음 지나치면 세장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세장은 다른 사람을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가둬버립니다.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제 속에 가두고 자신을 그들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공포 속에 가둡니다. 당신은 이를 촘촘한 계획 속에 가두고 자신을 옳아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 가둡니다. 당신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속에 삶을 가두고 자신을 결코 평온할 수 없는 반복되는 굴레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당신이 결코 고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은 단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려 애쓰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은 당신과 다른 사람 모두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에 있는 것도 아니며 바로 당신이 붙잡는 방식에 있습니다. 당신은 믿음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이해심으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하려는 욕구로 붙잡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해서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당신을 떠나지 않기를 원해서 붙잡고 있습니까? 이 질문들은 대답하기 쉽지 않지만 당신이 들여다볼 만큼 충분히 용기가 있다면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들은 사랑 때문이 아니라 당신 내면이 단 한 번도 진정으로 평온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당신은 계속해서 이 굴레를 반복하고 계속해서 통제하며 계속 피곤해하고 당신이 가장 지키고 싶은 것들을 계속 잃게 될 것입니다. 해능 6조 대사가 아주 간단히 말씀하셨지만 깊이 이해한다면 그것이 바로 이 지점에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아직 얽매임이 남아있다면 모든 것이 짐이 됩니다. 삶이 무거워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고치려 애쓸 필요도 없고 당장 다 내려놓을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아차리기 시작한다면 점차 모든 것이 달라질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무엇 때문에 통제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당신이 옳고 그른지를 분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해능 6조 대사가 아주 오래전에 짚어주셨던 방법처럼 아주 친근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이 고통의 진짜 뿌리를 보기 위해 조금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알아볼 수 있다면 당신 안에 많은 피로감이 가벼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삶이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올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꼭 일어나고 있는 일 자체라기보다는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당신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아주 가볍게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오랫동안 붙들려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잃고 한동안 슬퍼하다가 그만둡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이 잃었지만 수년이 지나도 여전히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이 바뀌면 점차 적응합니다. 어떤 사람도 똑같이 바뀌었지만
계속 괴로워하고 후회하며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괴로움은 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사건에 어떻게 매달려 있는지에 있습니다. 불교에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진실한 시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변하고 일도 변하고 이 몸도 변하며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영원히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고통은 아주 정반대의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오래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익숙하게 들리지 않나요? 당신은 사랑하는 사람이 항상 처음 같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여전히 관심을 갖고, 여전히 신경 쓰고, 여전히 곁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조금 변할 때, 당신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기를 원하고, 아주 치밀하게 계산했으며, 아주 많은 준비를 했지만, 예상치 못한 아주 작은 변수 하나만으로도 불쾌함을 당신은 모든 것이 당신이 생각했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당신은 몸이 건강하기를 원하고 늙지 않고 약해지지 않기를 원하지만 시간은 여전히 흐르고 몸은 여전히 변하며 그럴 때마다 당신 마음속에는 여전히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신은 삶이 공평하기를 원하고 자신이 잘하면 좋은 것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주 많이 일하고도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애써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고 당신은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항상 변하는 것이 가만히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흐르는 물줄기가 당신이 좋아하는 곳에 정확히 멈춰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그런 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한 줄기 물과 같습니다. 인연이 충분하면 물이 모입니다. 인연이 흩어지면 물이 흘러갑니다.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비정상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자신의 본질에 따라 흘러가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손을 뻗어 물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고 당신의 손바닥 안에 가만히 있도록 강요할 때 그것이 미끄러져 나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잡으려 애쓸수록 더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피로감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삶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이 삶이 굴러가는 방식에 저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던 관계를 방금 잃은 한 친구와 앉아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왜 모든 것이 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좋았고 아주 평온했지만 점차 모든 것이 달라졌고 결국 끝이 났습니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만약 자신이 더 노력했다면, 만약 자신이 다르게 행동했다면, 만약 자신이 더 꽉 붙잡았다면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는 관계가 끝나서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이 변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괴로운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가기를, 그 사람이 여전히 예전 같기를, 그 느낌이 여전히 남아있기를 바라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대로 유지하려는 욕심이 그를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해능 육조대사께서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바깥의 것들에 집착하기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삶이 변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전히 모든 것이 영원히 멈춰있기를 바라는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 말은 흘려들으면 간단해 보이지만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당신에 대해 정확히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직장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상황이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어디로도 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을 손이 닿는 곳에 두려 합니다. 당신은 놀라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그린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에 개입하고 싶어 합니다. 겉보기에는 노력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빛 아래서 그것은 아주 깊은 형태의 집착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뜻에 매달리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에 매달리며 자신이 만들려 애쓰는 안전감에 매달립니다. 당신은 내가 옳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이 사람이 나에게 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삶이 내가 이해하는 방식대로 공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눈치채셨나요? 그 생각들 속에 나라는 글자는 아주 큽니다. 그리고 그 자아가 커질수록 통제에 대한 욕구도 강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 정의한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당신이 그린 것과 같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삶은 자신이 프로그래밍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바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할 때 당신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기분이 나쁩니다. 당신은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고 실망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이 손안에 있지 않은 것을 보고 걱정합니다. 더 확신을 원할수록 당신은 더 불안해집니다. 더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은 잃고 있음을 더 느낍니다. 더 통제하려 할수록 당신은 자신이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음을 더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 삶이 참 어렵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 걸음 물러서서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당신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삶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이 굴러가는 방식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붙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움직여야 하는 것을 가만히 세워두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의 물줄기를 고정된 덩어리로 만들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이해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을 놓아버리라는 것도 아니고 모른 척하라는 것도 아니라 저항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변화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뜻대로 되지 않는 일에 대한 저항을 줄이고 현실에 대한 저항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저항을 줄일 때 마음은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여전히 일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지키기 위해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다른 형태의 평온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어서 평온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변하더라도 평온한 것이지만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아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면 당신은 여전히 통제하고 여전히 걱정하며 여전히 붙잡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당신이 이해하느냐 마느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에서 당신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당신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당신은 가벼워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왜 여전히 가벼워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다음 부분에서 더 깊이 다룰 내용입니다. 이론을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매일 자신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식을 똑바로 쳐다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주 이상한 점을 하나 눈치채셨나요? 모든 것을 아주 확실하게 통제하려 할수록 오히려 평온함을 가장 덜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경계하고 항상 대비하며 항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준비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충분히 잘하고 충분히 꼼꼼하고 충분히 철저하게 한다면 삶이 자신을 놀라게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통제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짐 한 발.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그 방법이 진정으로 평온을 가져다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에게 일시적인 평온함을 주었다가 다시 옛 반복 속으로 당신을 끌고 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할 때 아주 익숙한 행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조금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명확히 물어볼 때 당신은 조금 덜 걱정합니다. 당신이 이를 더 꼼꼼히 확인할 때 당신은 조금 더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조금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당신은 다시 확인해야 하고 다시 물어봐야 하며 다시 한번 확실히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중독과 같습니다. 바깥의 무언가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통제감에 대한 중독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을 때마다 당신은 자신이 다시 삶을 쥐고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삶은 본래 멈춰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감정은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당신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알아차리지 못한 채 하나의 반복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평온함을 찾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불안함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 아니며 그 안에는 아주 명확한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과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머릿속으로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은 이래야 하고 관계는 그래야 하며 삶은 당신이 그린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당신은 그것이 일어나기를 바랄 뿐만 아니라 거의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당신은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수정하고 다시 강요하며 다시 통제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당신은 가만히 멈춰있지 않은 것을 지키려 애쓰기 때문에 더 피곤해집니다. 일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당신을 가장 불쾌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본 적이 있나요?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아서인가요? 아니면 자신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느낌 때문인가요? 때로는 결과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단지 모든 것이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두 번째 층은 자신의 이미지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옳아야 하고 잘해야 하고 괜찮아야 하고 틀리지 않아야 하며 뒤처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약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자신이 당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자신이 실패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주변의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당신은 필요 이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고 필요 이상으로 많이 일합니다. 당신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까지 미리 걱정합니다. 당신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더 깊이 보면 당신은 하나의 이미지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금이 가서는 안 되는 이미지입니다. 하지만 아시나요? 하나의 이미지를 너무 꽉 쥘수록 당신은 당신 자신에게서 더욱 멀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연스럽게 살지 못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버전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피곤합니다. 세 번째 층은 타인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자신이 필요한 방식대로 자신을 사랑해 주길 바라며 머물러 주길 바라고 그들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다 말하지 않지만 당신 마음속에는 그들에 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때야 당신이 편안함을 느끼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지 않을 때 당신은 조정하기 시작하고 묻고 일깨워주고 통제하며 당신 자신조차 눈치채지 못할 때가 있는 경계선들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은 관계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그 관계가 가져다주는 안정감을 지키려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너무 꽉 쥘 때 그 사람은 숨막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항상 그들이 떠날까봐 걱정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감정의 뒤에 서 있을 때 그 감정은 점차 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층은 과거에 대한 집착입니다. 당신은 상처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배신당한 적이 있고 실패한 적이 있고 미처 지키지 못한 상실을 겪은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당신은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만약 내가 더 잘 통제한다면
더 이상 그렇게 아프지 않아도 될 것이라는 것을, 당신은 더 이상 뜻밖의 일을 원하지 않고 위험을 원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미리 알고 싶고 미리 준비하고 싶고 당신을 아프게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잠가버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바로 그것이 당신을 결코 진정으로 편안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어떤 것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습니다. 당신은 항상 방어막을 지니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방어막은 당신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아주 많이 외롭게 만듭니다. 해능 육조대사께서 아주 깊은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만 간단히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마음이 아직 얽매여 있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거머쥐어도 당신은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삶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이 쥐인 바로 그것들에 의해 묶여 있는 것입니다. 통제할수록 당신은 자유를 잃습니다. 확신을 원할수록 당신은 걱정하게 됩니다. 지키려 할수록 잃고 있음을 더 느낍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당신은 아주 진실한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 때문에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당신이 살고 있는 방식 때문에 피곤한 것입니다. 때로는 당신이 그 사람을 결코 지키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전에 잃어버렸던 안정감을 다시 지키려 애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신이 잠시 멈춰 생각해보면 아주 깊이 와 닿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이 거기에 있을 때 평온함을 느끼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일이 완벽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이미지가 당신이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두려워서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놓아버린다면 당신은 매달릴 것이 아무것도 없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이것을 보게 되었을 때 당신은 선택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당장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쥐고 있고 왜 그것을 쥐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더 이상 그렇게 꽉 쥘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들은 조금 느슨하게 풀어주어도 생각만큼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본래부터 지킬 만큼 당신에게 진짜로 속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단지 이해에 머물지 않으려면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것을 더 명확히 보아야 합니다.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당신과 아주 가깝고 아주 진실하며 당신과 아주 닮은 이야기들을 통해서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당신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몇 가지 들려줄 텐데 당신이 배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그저 흘려들으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가만히 앉아 더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아주 뚜렷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머니가 기억납니다. 그녀는 까다로운 사람이 아니었고 반대로 자녀를 특히 거의 모든 젊음을 희생하며 키운 큰아들을 아주 사랑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녀가 돌보면 아이는 듣고 그녀가 가르치면 아이는 따라했습니다. 그때의 사랑은 아주 따뜻하고 아주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라서 자신만의 생각을 가지기 시작하고 자신만의 전공을 선택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하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이에게 자신은 그저 너를 위해 잘 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자신은 충분히 겪어봤으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안다고, 만약 네가 내 방향을 따라간다면 너는 고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듣기에는 그녀의 말이 맞는 것 같고 사실 그녀 마음속에서도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나요? 말할수록 아들은 더욱 침묵했고 개입할수록 아들은 더욱 움츠러들었으며 통제할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변하고
말수가 줄어들며 덜 나누고 심지어 때로는 얼굴을 피하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고통스러웠고 아들이 배은망덕하다고 생각했으며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도 이해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미워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이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모든 결정은 설명해야 했고 모든 선택은 검열을 받았으며 모든 걸음은 교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치 이미 그려진 길 위에서 살고 있고 자신의 임무는 오직 제대로 걷는 것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 입장이 되어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숨이 막힐지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꽉 쥐어졌을 때 그것은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니라 피해야 할 곳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 어머니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그녀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녀가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잠시 멈춰서 생각해보기를 바라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신이 사랑하는 방식 속에서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되돌아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과 조금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저는 한 남자를 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관계에서 한 번 배신당한 적이 있는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더 이상 사랑을 예전처럼 보지 못했습니다. 그 후 그는 새로운 관계에 들어갔을 때 아주 진지했고 과거를 반복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자신은 단지 명확함을 원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아주 좋았지만 점차 그는 더 많이 묻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구랑 어디가 몇 시에 들어와? 왜 문자에 늦게 답장했어? 왜 이 이야기를 내게 하지 않았어? 그는 휴대전화를 확인하기 시작했고 항상 대놓고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이를까 두려워서 예전에 아팠기 때문에 다시 아프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그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옛 연인의 한 버전처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서 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마음속에 아물지 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자는 피곤해지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설명했지만 다음에는 불쾌했고 점차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배신하지 않았고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항상 의심받고 항상 증명해야 하며 항상 보이지 않는 통제 속에서 살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떠나자 그 남자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주 많이 노력했고 아주 진실하게 사랑했으며 관계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깨닫지 못했는데 그가 그녀를 잃은 것은 그녀가 배신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진정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를 잃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이라 부르던 것은 많은 순간 어떤 형태의 통제와 같았습니다. 보이시나요? 두 이야기는 겉보기에는 아주 다릅니다. 한 사람은 어머니고 한 사람은 연인이며 한쪽은 가족이고 한쪽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깊은 곳에서는 사랑에서, 걱정에서 가장 좋은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했다는 놀랍도록 똑같은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넘어가면 그것은 쥐는 것이 되고 강요하는 것이 되고 통제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할 자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떠나고 싶게 만드는 곳으로 변해버립니다.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지만 당신이 용기 내어 들여다본다면 그것이 당신 삶의 아주 많은 것들을 설명해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때로는 인연이 닿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너무 꽉 쥐었기 때문에 잃게 됩니다. 당신이 그들을 잃은 것은 그들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쥐는 방식을 그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를 잃은 것은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굴러가도록 두어야 마땅한 일까지 당신이 너무 많이 통제하려 애썼기 때문에 그것을 잃는 것입니다. 당신이 평온함을 잃은 것은 삶이 너무 가혹해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스스로 긴장을 풀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평온함을 잃는 것입니다. 해능 육조 대사께서 아주 가볍게 언급하셨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이런 이야기들 속에 바로 그것이 담겨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음이 얽매여 있다면 당신이 무엇을 쥐고 있든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것입니다. 마음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이 무엇을 잃는다 해도 여전히 숨 쉴 수 있는 아주 넓은 공간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려놓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 한마디를 들었다고 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을 이해했다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통제 행동 뒤에는 당신이 아주 오래전부터 익숙해진 마음의 작동 방식 전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예전 방식으로 사랑하고 예전 방식으로 지키며 예전 방식으로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음 부분에서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똑바로 마주하고 이 모든 것 뒤에 서 있는 자아를, 그리고 그 자아가 커질수록 왜 삶은 붙잡기가 더 어려워지는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 잠시 멈출 것입니다. 만약 여기까지 듣고 마음 어딘가가 찔린 것 같다면 서둘러 자신을 자책하지 마세요. 사실 자신이 꽉 쥐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당신이 내려놓을 기회를 갖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많은 관계를 지나치고 아주 여러 번 지치면서도 여전히 문제가 다른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올바른 사람을 만나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그저 일이 더 좋아지고 상황이 더 쉬워지면 삶은 더 가벼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조금 다릅니다. 당신은 바깥이 아니라 당신 내면에서 무언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본다면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항상 통제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삶을 예측하기 어려워서가 아니라 당신 안의 자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매일 생각하는 방식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당신은 내 직장이라고 말하고, 내 연인이라고 말하고, 내 아이라고 말하고, 내 계획이라고 말하고, 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듣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말하는 아주 평범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들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보이시나요? 소유감. 그것들이 내 것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 통제 안에 있어야 한다는 느낌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될 때 당신은 평안함을 느끼지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당신은 기분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당신은 걱정합니다. 일에 작은 변동이 생기면 당신은 불안해집니다.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당신은 무언가가 당신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것은 일이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자아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작은 일에 아주 강하게 반응하는 자신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온종일 당신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불확실한 행동 하나도 당신은 진위를 밝히고 싶게 만듭니다. 작은 변화 하나도 평정심을 잃기에 충분합니다. 그것은 사건이 커서가 아니라 당신 내면의 자아가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아가 커질수록 통제 욕구도 강해집니다. 당신은 단순히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의한 방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사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사랑해 주길 원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당신이 상상한 것과 꼭 맞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지 않을 때 당신은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올바른 위치로 모든 것을 억지로 고치고 지고 끌어오려 합니다. 하지만 눈치채셨나요? 그렇게 애쓸수록 당신은 더 피곤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통제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능 육조 대사께서 아주 깊은 한 가지를 짚어주셨지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 아직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긴다면 당신은 항상 지키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지키고 싶을 때 당신은 항상 잃을까 두려울 것입니다. 이 굴레는 끝이 없습니다. 당신이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잃을까 두려워집니다. 당신이 더 꽉 쥘수록 당신은 더 많이 걱정하게 됩니다. 당신은 만약 자신이 통제를 잘한다면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당신의 두려움이 존재할 이유를 더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아주 자세히 본다면 아주 이상한 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삶에서 진정으로 가만히 머물러서 당신이 영원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오는 사람은 인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한동안 머물다가 변할 수 있고 떠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연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와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 변하거나 끝날 수 있습니다. 돈, 명성, 자리, 이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이 몸조차 영원히 지킬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 변하고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무엇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까? 당신은 흐름을 지키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본래 변해야 하는 것을 가만히 멈춰 두려 애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피곤한 이유입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고 당신이 틀려서가 아니라 당신이 삶의 본질인 무와 모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당신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가치가 없다는 것도 아니며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줄이고 모든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며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줄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일하지만 더 이상 모든 것이 자아를 위해 봉사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삶의 빈 공간을 허락합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긴장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 안에서 당신은 가벼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런 느낌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어느 순간 당신은 모든 것을 이해하려 애쓰지 않고 설명하려 애쓰지 않으며 통제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거기서 자신의 몫을 다하고 나머지는 일어나게 둡니다. 그때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지 않았지만 훨씬 더 평온함을 느낍니다. 그때가 바로 당신 내면의 자아가 덜 지배하려 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자아가 지배하려 드는 것을 줄일 때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에 저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안전함을 느끼기 위해 꽉 붙잡아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은 안심하기 위해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은 옳게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위해 통제해야 할 필요가 더 이상 없습니다. 당신은 더 가볍게 살기 시작하는데 삶이 더 쉬워져서가 아니라 당신에게 속하지 않은 것들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더 이상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아가 모든 것을 지배하려 드는 것을 줄일 때 평온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이 말은 당신이 듣기만 한다면 좋은 말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일부라도 살아낸다면 그것이 진실이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질문은 어떻게 하면 통제를 더 잘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통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것도 아니고 당장 바뀌는 것도 아니며 그저 조금 덜어내는 것입니다. 확인 한 번을 줄이고 질문 한 번을 줄이고 즉시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압박 한 번을 줄이면 당신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는 것에서 실천하는 것으로 가려면 더 구체적인 길이 필요합니다. 이론이 아니라 시각 생활 방식 일상생활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방법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저는 그것을 당신과 함께 다룰 텐데 고결한 것이 아니라 아주 일상적이고 아주 가까운 방법들, 해능 6조 대사가 짚어주신 방식으로 당신이 두려움 없이 내려놓기 시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딱 한마디만 들었는데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조금 가벼워집니다. 모든 일이 잘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것을 스스로 무겁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능 6조 대사께서
아주 단순한 하나를 짚어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음은 본래 고요하지만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어지러워지는 것이라고요. 잠시 멈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만약 당신을 끌어당기는 생각들이 없다면, 만약 당신을 붙잡는 두려움들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에는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나요? 많은 경우 삶이 당신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자신을 어지럽게 만드는 것들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무일물, 본래 무이물은 삶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고 다 놓아버리고 다 버리라는 말도 아니라 당신에게 아주 진실한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평온함을 대가로 치르면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은 이를 유지할 수 있지만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쥐지는 마세요.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지만 자유를 잃을 정도로 사랑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노력할 수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다는 것을 잊을 정도로 애쓰지는 마세요. 육조대사께서 짚어주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방식을 놓으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크고 대단한 어떤 것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가 아니라 분명히 보는 것에서부터입니다. 당신은 무엇 때문에 통제하고 있나요? 잠시 솔직해져 보세요. 당신이 그 사람의 휴대전화를 확인하고 싶어 할 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당신이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도록 강요할 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당신이 자신이 실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나요? 만약 당신이 충분히 깊이 들여다본다면 모든 통제 행동 뒤에는 아주 구체적인 두려움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버려질까봐 두렵고, 평가받을까봐 두렵고, 자리를 잃을까 두렵고, 안정감을 잃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을 똑똑히 볼 때 당신은 행동에서 그것을 분리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나는 이것을 해야 해와 나는 두려워서 이것을 해야 해를 더 이상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아주 분명한 한 가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 일은 책임인가요? 아니면 소유인가요? 당신이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지만 당신이 바라는 방식대로 살도록 강요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심이 아닙니다. 계획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떤 편차도 허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스스로를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을 돌보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모든 결정을 통제한다면 당신은 그들의 삶의 공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사건에 개입하려 하기 전에 매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일이 내 영역에 속한 일인지 인연에 속한 일인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당신이 아무리 애써도 당신 손에 있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만약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항상 붙잡을 수 없는 것들을 붙잡으려 긴장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단계는 모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것입니다. 확인 한 번을 줄이고 불필요한 질문 한 번을 줄이세요. 다른 사람에게 당장 해명하라고 강요하는 것을 한 번 줄이세요. 결과가 뜻대로 되게 하려는 것을 한 번 줄이세요.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고 약간 걱정되고 옛 방식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인내심을 갖는다면 당신이 통제하지 않는다고 해서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조금 늦춰줄 때 더 자연스러워지고 상대방은 더 편안해지며 관계는 더 가벼워지고 당신 자신도 더 숨쉬기 편안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꽉 쥐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것을 꽉 쥐고 싶어질 때마다 잠시 멈추고 즉각 행동하지 마세요. 그저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저 호흡으로 돌아와 조금 천천히 숨을 쉬면서 내 몸 어디가 긴장되어 있는지, 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떠오르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그저 알아보기만 하세요. 당신이 똑똑히 볼 수 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그 순간 즉각 휩쓸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시 멈춘 시간 동안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지만 두려움에 끌려가는 상태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하지만 결과에 당신의 마음을 가두어 버리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보살피지만 소유하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노력하지만 모든 것이 뜻대로 되도록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신은 해능 육조대사께서 아주 오래전에 말씀하셨던 뜻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은 자포자기나 무관심이 아니라 내 몫을 최선을 다해 한 뒤 나에게 속하지 않는 부분을 강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일하지만 결과가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자신을 고문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누군가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지만 그들이 당신에게 필요한 방식대로 살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삶을 읽어나가기 위해 노력하지만 삶이 당신이 바라는 것을 정확히 보상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살 수 있을 때 아주 분명한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 몸을 팽팽하게 긴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것을 통제하려 팽팽하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빈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공간 속에서 당신은 평온을 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더 이상 그 속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려는다는 것은 옳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되 자신을 결과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을 마음속에 간직한다면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이 가벼워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금씩 말입니다. 당신이 내려놓기를 시작했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삶을 뒤쫓아 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과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추가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를 다시 느끼게 하는 아주 간단한 곳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사실은 당신을 떠난 적이 없는 그런 평온함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신도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삶이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충분히 유능하지 않거나 충분히 선하지 않거나 충분히 관심을 갖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너무 꽉 쥐었기 때문에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도 그렇고 일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평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시 뒤돌아볼 수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도 당장 답할 필요도 없이 그저 당신 자신에게만 솔직해지면 됩니다. 나는 무엇을 통제하려 하는가? 한 사람, 하나의 관계, 하나의 일이나 결과를 달성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인가요? 그리고 조금 더 깊숙이 나는 무엇을 잃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가요? 그 사람을 잃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로 된다는 느낌을 잃는 것인가요? 직장을 잃는 것인가? 아니면 안전함을 잃는 것인가요? 이미지를 잃는 것인가? 아니면 아직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 내 모습의 한 단면을 마주하는 것인가요? 충분히 오래 멈춰본다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될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에 아주 조용한 곳에 있지만 오랫동안 당신이 쳐다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조금 멈칫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을 사랑이나 책임이라고 부르나요? 아니면 그것이 사실은 미처 이름 붙이지 못한 한 종류의 불안함인가요? 여는 광실은 자책하라는 것도 틀렸다고 생각하라는 것도 아니라 스스로를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이해할 때라야 가벼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내일 모든 것을 다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내려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일 하나를 오늘 밤부터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눕기 위해 준비할 때나 당신의 마음이 어지럽고 무언가를 통제하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복잡한 일을 할 필요 없이 그저 가슴에 손을 얹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느끼면서 아주 조금만 느려져 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아주 조용히 말해볼 수 있습니다. 나의 일은 내가 할 것이고 인연의 일은 그것이 바른 길을 가게 내버려두는 법을 배울 것이다 라고요. 그 말을 당장 믿을 필요는 없고 그저 말하고 느껴보기만 하세요. 그렇게 할 때마다 당신은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쥐고 있는 방식을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주 놀라운 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꽉 쥐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반드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머물고 어떤 것은 떠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더 이상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 마음속에 아주 가벼운 여유 공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여유는 누군가가 가져다 준 것도 아니고 환경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 당신이 저항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해능 6조 대사께서 아주 깊은 것을 짚어주신 바 있지만 친숙한 방식으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평안은 바깥에서 찾는 무언가가 아니라 본래 있는 무언가입니다. 단지 당신이 가려지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걱정으로 가리고 통제로 가리고 이를 두려움으로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줄일 때 평안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찾을 필요도 애쓸 필요도 없고 단지 저항을 줄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이 삶을 통제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려 저항하는 것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찾아오는 평안이 있습니다. 당신이 여기까지 듣고 당신 안에 무언가가 조금 가벼워졌다면 멈춰서 몇 초 동안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저 그 느낌 속에 머무르세요. 원하신다면 아주 간단한 한 줄을 남길 수 있습니다. 길지 않게 그저 한 문장이면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고 싶나요? 그것은 남들에게 익히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보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철반야 민트윗 밭 NA와 함께 이곳까지 머물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되돌아보기 위한 잠시의 휴식을 허락해 주신 당신께 이 내용이 마음에 닿았다면 저장하시거나 당신처럼 지쳐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분에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들이 평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붙잡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때로는 적절한 곳에서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